안녕하세요, 리본카 제네비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엄청 재미있는 차량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여러분 요즘 이 차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일렉트리파이드 GV70 두 가지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신형 모델 Y가 나오고 나서 신형 모델 Y에 대한 관심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더라고요.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이 있죠? 그럼 구형 가격은 내려갔으려나? 구형 같은 경우에도 막 여러 가지 리프레시가 섞여 있어서 어떤 버전을 사야 되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두 차 중에 50% 감가빔을 맞은 애가 있더라고요. 반값 빔을 맞았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반값 빔이면 살만하지. 이 두 차종 중에서 어떤 차가 과연 더 가성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재원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2022년 8월식에 주행거리가 한 4만 킬로 정도가 되고 올휠 드라이브 롱레인지 모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렉트리파이드 GV70 같은 경우에도 2022년 8월식에 주행거리가 한 3만 킬로 정도가 돼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RWD도 있고 롱레인지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하지만 GV70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한 가지 버전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기본 버전 자체가 그냥 올휠 드라이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차량의 재원은 대략 이 정도인데, 이 두 차량이 사실 비교하기도 되게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 모델 Y의 전장 재원이 4750인데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전장 재원이 4715입니다. 두 가지 차의 전장 차이가 35mm 밖에 안 돼요. 약간 준중형에서 중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사이즈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차종이 특히나 인기가 많은데,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모델 Y부터 한번 보면 신형으로 오면서 사이버 트럭의 그 사이버 디자인 랭귀지를 쭉 따라가서 일자형으로 쫙 뽑아놨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는 해. 뭔가 동글동글하면서 더 귀엽게 생겼잖아요. 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 전면부에 있는 이 헤드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성능이 대단합니다. 자동 상향등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2022년 8월식이잖아요. 모델 Y가 리프레시를 거치면서 요 아래쪽에 이런 레이더 센서나 이런 것들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진짜 다행인 건 초음파 센서가 살아있어요. 초음파 센서가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초음파 센서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들을 비전으로 측정하는 그런 모델이 나오는데, 얘까지만 하더라도 다행히 초음파 센서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보면 주차할 때 내 근처에 있는 차량까지 몇 센치가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또 프렁크를 열 수가 있죠. 프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앞 공간이 이렇게 나오죠. 기내용 캐리어 같은 것들은 넣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 이제 5시트라고 돼 있으면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출력 전압 360V 그리고 용량 암페어가 236암페어라고 나옵니다. 360 곱하기 236을 하면 이 차량의 배터리 캐퍼시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5kWh가 나옵니다. 재원상 나와 있는 것들은 보통 75다 뭐 이렇게 인터넷상의 재원들을 막 얘기를 해주고는 하는데, 실제로 풀 캐퍼시티를 따지면 85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온이 좋고 하면은 보통 한번 충전으로 100% 충전했을 때 한 550km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GV70도 한번 보면요, GV70은 일반적인 내연기관 GV70에서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요 그릴 정도만 있습니다. 그 외에 두 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GV70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으로 이제 레이더 센서도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HDA2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충전구가 요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요 안쪽으로 이렇게 충전구가 완속, 급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충전구가 사실 앞쪽에 있는 게 좀 불편하긴 해. 개인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보통 대한민국 사람들 어디서 살아요?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우리나라 지하 주차장이 후면부 주차를 했을 때 주차 라인이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예인데, 전면부 주차를 했을 때 주차 라인 바깥으로 뒷공무니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전면부에 충전구가 있는 게 그닥 좋지는 않다. 그러더라도 이 GV70 전기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뭐 그래도 잘 끌고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집에서는 급속 충전기나 이런 거 말고 220V 콘센트라든지 아니면 완속 충전기 7kW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집에 완속 충전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20V 콘센트를 한 10m짜리로 아예 긴 걸 뽑아가지고 후면 주차하고 케이블
케이블 가져와서 여기다 딱 꽂아놓고 충전하고 집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GV70도 본인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GV70을 열면은 바로 프렁크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하나 더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렁크 열면 뭐 이 정도 공간이 나오죠? 뭘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뭐 그냥 이 정도 타이어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만 살짝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지 뭐 다른 것들을 내가 넣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보다 큰 프렁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전기차들도 여기다가 뭘 넣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귀찮아요. 이거 열어야 되지. 이거 열려면 운전석 문 열고 요 아래쪽에 본인 여는 버튼 당겨야 되지. 와서 요거 힌지 레버 또 당겨야 되지. 열어야 되지. 이 안에 프렁크 또 열어야 되지. 절대 못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뭔가 중요한 거를 숨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와이프분이 모르는 비상금 같은 걸 넣어놓기에는 아주 적당한데? 아니 설마 와이프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런 보닛을 열어볼 일이 뭐가 있어.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좋은 장소잖아. 오히려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었네. 아 역시 제네시스 설계자분들이 스마트하긴 해. 잘 만들었어. 그리고 이 GV70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캐퍼시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제조사에서 공지한 이미지를 보면은 77.4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높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77.4kWh 정도, 그래서 풀 충전을 했을 때 한 450km 정도 요 정도를 주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차 중에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출력의 차이점이 조금 있겠죠. GV70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모터 160, 뒤에 모터 160에서 320kW, 홀스파워 HP로 환산을 했을 때 대략 한 430마력 정도가 나오고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대략 킬로와트로 했을 때 340kW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거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보통 한 450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차 중의 차이가 한 20마력 정도 나서 비슷한 출력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조금 차이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 휠 차이가 있죠. 두 가지 차량들이 모두 20인치 휠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 두 차종 모두 다 지금은 19인치 휠을 뽑아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본형 모델들은 19인치 휠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정말 잘 알고 있는 약간 둥글둥글한 그런 모습을 잘 가지고 있죠. 이 모델 Y는 약간 빵이 크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약간 두툼하게 나온 듯한 그런 느낌이 있고 쿠페형 SUV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여기가 약 스포일러 역할을 하면서 공기저항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조금 크게 향상이 돼 있죠.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는 충전구가 여기 있습니다. 탁 누르면 이런 식으로 NACS 방식의 충전구가 마련되어 있죠. 이게 사실 되게 충전구가 잘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DC콤보라든지 이런 충전구들은 솔직히 여성분들은 조금 힘들어해. DC콤보 충전기들은 보통 무겁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이 충전기를 낑낑대면서 이제 탁 꽂아야 되는데 이것도 한 번에 들어가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모델 Y나 이런 NACS 타입들은 이 충전구들을 이 안쪽으로 완만하게 들어가게 해놨어요. 근데 DC콤보를 사용하는 차량들은 규격에 맞게 그 동그란 이 홈들을 파놨어.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한 번에 딱 맞추지 않으면 바로 안 들어가요. 이런 불편한 점들의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저 모델 3도 가지고 있고 아이오닉 6도 가지고 있어서 두 차량의 차이점이 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전차저분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스페이스X를 붙여놓으면 어떡해? 스페이스X랑 테슬라랑 그 CEO만 같이 이게 뭐가 똑같다고 이걸 붙여놓으셨어요 이거를. 어이 참. 그리고 롱레인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뒤쪽에 보면 이렇게 듀얼 모터가 딱 써있죠. 이 듀얼 모터 밑에 빨간색 줄이 들어가면 퍼포먼스고, RW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듀얼 모터라는 레터링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거의 중형급 SUV에 해당하는 실내 공간이 나와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기도 하고 여기 보면 4대 2대 4 폴딩이 됩니다. 4대 2대 4 폴딩이 되기 때문에 스키장이라든지 보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길쭉한 집을 싣는데 굉장히 적절하기도 하거니와 여기 보면 2열 시트를 이렇게 전동으로 접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펴는 건 안 됩니다. 접는 것만 가능해요. 접었을 때는 웬만한 성인 2명 정도가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 나와요. 물론 평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평탄화 작업은 조금만 하면은 충분히 사람 2명이 들어가서 잘 만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델 Y의 뭐야 잠깐만, 이거 차주님이 이것도 해놓으셨네. 플레이터 안쪽에 기스나지 말라고 지금 이것도 따로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모델 Y는 수납 공간이 정말 여유롭기로 유명하잖아요.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완속 충전 커넥터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요 안쪽으로도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런 수납 공간들이 곳곳에 즐비해 있다는 게 이 모델 Y, 모델 3 이런 차량들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얘도 비자금 생길 수 있는 데 있어. 비자금이 어디에 들어가요? 님도 잘 모르는 공간이지. 여기 공간이 또 있네. 근데 이거는
약간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살짝 보여. 약간은 주의하셔야 돼요. 삐져나오지 않게 잘 숨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GV70도 한번 보면요, GV70도 이런 두 줄의 리어 램프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쿠페형 SUV 느낌을 살짝 살렸어요. 얼핏 봐서는 그냥 SUV겠거니 싶지만 이 뒤쪽으로 와서 봤을 때는 약간 쿠페형 SUV 같은 느낌을 살짝 살려놓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잘록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팬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버튼 여기 있습니다. GV70이 모델 Y 대비해서는 트렁크 공간이 좀 더 작습니다. 조금 작다는 아니고 좀 많이 작네. 조금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 GV70이 훨씬 더 작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요 아래쪽으로 봤을 때도 공간이 따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요 아래쪽으로도 딱히 그렇게 공간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게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220V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가 뒤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220V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모델 Y와 GV70의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12V 시거잭을 통해서 나오는 전기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GV70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220V 파워 아울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밖에서 전기를 제대로 써보고 싶다라고 하거나 야외 캠핑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전기차들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GV70이 조금 더 우세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님도 한 번도 안 썼잖아. 맞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저는 220V 콘센트 잘 안 써요. 저는 심지어 외부 V2L 옵션도 넣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여기서 이거 V2L 단자 빼서 충전구에다가 꽂고, 충전구에 콘센트 꽂고, 거기다가 또 뭘 쓰고, 그거 빼는 것도 너무 귀찮아. 그래서 외부 V2L 잘 안 쓰고 보통 실내 V2L 쓰는데,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던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쓸만한 일이 많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 GV70 같은 경우에도 폴딩을 할 수가 있죠. 뒤쪽에서 이렇게 당기면은 2열이 접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4대2대4 폴딩이 되지만 GV70 같은 경우에는 6대4 폴딩이라는 거,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전동 트렁크는 뭐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실내 차이점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는 실내 한번 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딱 들어오면은 바로 느껴지죠? 화이트 시트를 선택한 차량입니다. 테슬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관 색상, 그리고 휠 인치수,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시트 색상 화이트로 바꾸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 셀프 드라이빙이냐 EAP냐, 이런 식으로 4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색상이 들어가 있고 화이트 시트 색상까지 선택을 한 모델이에요. 화이트 시트를 선택한 게 128만원, 블루 색상으로 외관 색상 선택한 게 128만원 해서 250만원 상당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면 화이트 시트가 관리가 진짜 더럽게 힘들어요. 관리가 정말 힘든데 진짜 이 깨끗한 처음 출고 상태의 흰색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진짜 놀라울 정도네. 제일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연식별로 이 CPU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점이 좀 많거든요. 22년 8월식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요런 화면이 나오고 있죠. CPU가 총 2가지가 들어갔었는데, 초창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톰 CPU가 들어갔었고, 좀 뒤쪽에 나온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이라 그래서 CPU가 바뀌었거든요.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소프트웨어 추가 차량 정보, 여기 들어가면 AMD 라이젠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AMD 라이젠으로 들어간 차량들이 터치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구동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내가 구입하고 있는 차량들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 들어가 있냐라는 것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 들어가 있는 차량은 이렇게 나오고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특이하다.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를 몇 년치로 결제해 놓은 거야? 2031년 9월 26일 날 만료래. 아니 6년 뒤까지 유지가 된다는 거야? 아니 한 번에 얼마를 결제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가장 큰 장점은 OTA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2025.8.7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제일 최신 업데이트인데 배터리의 건전성 테스트를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된다는 게 이 테슬라 차량들 OTA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테슬라 실내를 보면 이게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 이 실내에 요거 하나 딸랑 있어서 이 실내에 이 모니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구만 라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뭐 하나 조작하려면 다 여기서 해야 돼. 사이드미러도 한번 접으려 그러면 자동차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또 사이드미러 접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살짝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저도 아이오닉 6도 있고 모델 3도 있지만 뭐 둘 다 금방금방 적응했습니다. 뭐 딱히 거슬릴 건 없어요. 그리고 GV70도 실내에서 한번 보면요, 자 GV70도 타면은 확실히 조금 실내가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긴 하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퀼팅이 들어가 있죠. 이 퀼팅이 들어가 있으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무늬가 없다 라고 하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모델이에요. 대시보드에도 이런 식으로 다 가죽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Y랑은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디스플레이죠. 14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가로로 길게 해서 넣어놨는데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 중에 손으로 만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네마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델 Y에 비해서 야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다 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통풍 시트 이거 진짜 큰 장점이지. 모델 Y 신형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들어가지만 구형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가 없이 열선 시트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핸들에 이렇게 HDA2 버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델 Y 지금 테슬라에 FSD가 구입되어 있지 않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HDA2랑 그렇게 차이점이 많나? 있긴 있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굉장히 잘 감지하는 반면에 HDA2 같은 경우에는 측면 차량 인식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차이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앞차와의 차량 거리라든지 핸들 중앙 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나 비슷한 편입니다. 근데 차량 중앙 유지 보조도 테슬라가 좀 더 잘하긴 하는구나. 주행 보조 기능에 대해서는 오토파일럿이 조금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실내 옵션이라든지 이런 직관적인 버튼들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통풍 시트가 있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아무래도 제네시스가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지금 이 차량은 썬루프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옵션을 넣으면 이 차량도 썬루프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가 아니라 그냥 비전 루프로 들어가 있어서 위에가 쭉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것도 약간 호불호가 갈려. 겨울에는 너무 춥다, 여름에는 너무 덥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무려 감가를 50%나 때려 맞은 애가 누군지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차량이 뭐 어느 정도 엇비슷한 건 알겠어. 근데 두 차량의 가격이 도대체 얼마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차량은 연식이 똑같습니다. 2022년 8월식이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4만 킬로대, GV70 같은 경우에는 3만 킬로대로 주행거리가 1만 킬로도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신차가에서는 차이가 좀 큽니다. GV70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 받고 신차 가격이 한 7,300만 원 정도가 됐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하다 보면은 7,700에서 7,800만 원 정도 했던 신차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델 Y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 2022년 당시에 테슬라 모델 Y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요. 엄청 올랐어가지고 이 차량이 신차 가격이 9,600이었습니다. 9,600. 그때는 천정부지로 가격이 막 치솟아서 하루라도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더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기 때문에 9,600만 원을 주고 차량을 뽑은 분입니다. 흰색 시트 그리고 파란색 외장 옵션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9,600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테슬라 모델 Y 신형이 6,300이니까 3천만 원이나 가격이 내려왔네. 진짜.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테슬라 모델 Y는 9천만 원이 넘으니까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았었어요. GV70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50% 정도를 받아서 한 3,400만 원 정도를 받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이 두 차량의 중고 가격이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의 다 타고 주행거리가 4만 킬로 정도 됐을 때 5,100만 원대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요. GV70도 보조금 받고 한 7천만 원 초반 정도 신차 가격을 보유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5,100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두 차량의 가격 차이가 한 3,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 감가율로만 놓고 봤을 때는 모델 Y가 훨씬 크긴 하죠. 얘가 거의 50% 감가 비율을 맞았으니까 신차 가격 9,600을 다 주고 산 분들한테는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진짜 과연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진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나는 솔직히 GV70도 마음에 들어. 제네시스에다가 보증기간도 굉장히 길고 GV70이 그래도 나름 전기차계에서는 꽤나 괜찮은 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다 좋아. 가격
가격도 착하고 제네시스 타이틀도 달고 있고 다 좋은데 얘도 ICC 문제 터집니다. 예.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진짜 조금 속을 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신형이 꽤 잘 나왔어요. 신형이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은도금돼 있는 열차단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돈이면 신형을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5천만 원 초반대 정도에 있는 전기차 두 가지 차량 중에서 전기 GV70을 사야 되는지, 그래도 전기차를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테슬라를 사야 되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